네, 계속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에 주가가 크게 뛴 기업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세계 1위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의 TSMC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AI의 진짜 수혜주로 꼽히는 TSMC 어떤 기업이고 저력은 어떤 점에 있는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TSMC 주가가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 많이 오르더니 시총도 10위권 안으로 오랜만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 시가총액 순위, 여기서 정말 자그마한 나라 대만의 회사 또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세계 9위까지 올라갔다. 참 대단한 저력입니다. 밤사이에는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메타도 떨어지고 또 스마콤이라는 AI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떨어졌지만 거기에 비하면 TSMC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동안에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좀 덜 알려졌지만은 진짜 수혜지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니고 TSMC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시아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있네요. TSMC가.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1등입니다. 한때는 일본의 토요타가 1등 또 한때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1등을 하기도 했는데 완전히 물리치고 TSMC가 우뚝 1등, 2등이 토요타, 한국의 삼성전자는 3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현재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애플이 2등, 엔비디아가 최근 아주 약진을 해서 3등으로 올랐고요. 요즘 주가가 떨어지는 아람코는 4위,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메타, 또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어 8위, 바로 9위에 TSMC가 올라와 있고 요즘 비만 치료제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라이 릴리보다도 주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시아의 최고 회사로 우뚝 섰고 아마도 세계 랭킹 5위로 올라갈 날도 못지 않았다. 이런 지적까지도 받고 있는 아주 유망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박사님 아까 언급하셨지만 왜 AI 진짜 수혜주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왜 AI의 수혜자가 됐냐면요. 지금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적화가고 그런데 그 GPU가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제대로 된 공장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GPU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계만 하는 것이고요. 생산은 그 전량을 TSMC에다가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TSMC가 제대로 납품을 못하면 엔비디아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운명한 그 목줄은 대만의 TSMC가 잡고 있다. TSMC가 제때 공급 못하면 엔비디아는 그날로 완전히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GPU 생산에 나서고 있고 또 GPU 생산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CPU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고난도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GPU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줄 생산을 해줄 곳은 TSMC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뜨면 뜰수록 TSMC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 떠도 다른 경쟁업체들 이를테면 AMD가 GPU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데 TSMC는 생산해서 AMD도 좋고 엔비디아 좋고 설계만 해서 가져와라. 우리 TSMC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TSMC가 AI의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사실 TSMC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만은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TSMC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예, TSMC는 1987년에 출발을 했는데요. 참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TSMC를 알기를 상당히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TSMC는 대만이 전략 사업으로 모리스 챙이라는 분, 짱정모우란 미국에서의 대만계로 반도체 천재가 있었는데요. 이 양반을 전격적으로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분입니다. 저 양반을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해와서 대만 반도체 연구소의 회장으로 모시면서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너가 한번 대만에서 반도체 한번 만들어봐. 한국을 한번 따라잡는, 미국을 따라잡는 회사 한번 만들어봐. 이때 모리스 챙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삼성전자 같은 모델로서는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설계와 생산이 분화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설계 쪽에 지금 아주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로 갑시다. 세계 최초의 파운드리 회사가 바로 TSMC고요. 이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바로 TSMC가 만들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리스 챙이 만들었습니다. 자, TS의 경영 방침 절대로 개발하지 않는다. 생산만 한다. 남이 생산하라는 그 모듈대로 대행 생산만 해준다. 그 다음에 절대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고객에게 비밀을 물어보지 않는다. 고객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로 경영 방침에 있어요? 10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TSMC의 최대 고객은 애플이에요. 애플이 설계하고 있는 많은 반도체들을 전부 TSMC가 만들고 있는데 왜 애플은 원래 삼성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에 못 맡겨요. 스마트폰에서도 경쟁을 하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맡기면 삼성이 그 기술 가지고 자기 제품 만들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TSMC는 우리는 절대 개발 안 해. 우리는 명령대로만 할 뿐이야. 이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것이에요. 우리 도면대로만 해줘.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도면을 만드는지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어. 원가가 어떠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충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애플, 퀄컴, 엔비디아 전 세계의 이 IT 회사들이라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TSMC 없으면 당장 물건 납품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해 연간으로 TSMC가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이 59%예요. 삼성전자 지금 따라잡겠다고 그랬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삼성전자 11%에 불과하고요. 3등이 UMC인데 저게 또 TSMC에서 분화된 회사예요. 그 두 개 합하면 65%가 넘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 AI 돌풍 때문에 저 매출 점유율이 더 높아져서 TSMC 하나만으로도 60% 돌파. 그다음에 대만계 회사들 다 합치면 70%.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는 TSMC 또는 대만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을 그래서 일컬어서 호국 신산이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때문에 TSMC 때문에 대만을 침공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최근에 변화를 보면 TSMC가 해외 거점으로 생산 거점을 많이 옮기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호국 신산이라는 게 나라를 보호한다. 호국. 그다음에 신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다. 대만이란 나라는 차이잉원 총통이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대만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TSMC다.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쳐들어올 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대만을 막을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지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대만이 갖고 있는 TSMC 여기에 최고급 반도체는 여기서 다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좌시하다가는 대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TSMC를 뺏기고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뺏긴다. 그래서 TSMC는 호국 신산이다 이러거든요.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TSMC는 대만을 더 지켜야지. 거기다 생산 거점을 더 몰아 넣어야 되잖아요. 대만에 더. 자, 그 대목은 우리나라에 좀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TSMC가 미국에도 공장 짓고 또 일본에도 공장 짓고 이러니까 호국 신산으로서 중국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 아니야? 이제 공장 기지를 옮기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TSMC가 지금 최고 그 정밀 제품 1나노, 2나노 같은 정밀 제품을 다른 나라에 공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짓는 공장 10나노, 15나노 이런 아주 몇 년 떨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에 있는 지금 파운더리 시설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게 대만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최첨단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중간급에 있는 반도체도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중국으로 대만을 벗어나서 미국과 일본에 세우고 있는 회사는 중급, 그러니까 이미 좀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실는 것이고요. 대만 내에서 지금 최근에 10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제품은 여전히 대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국 신산으로서 그러니까 좀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은 다른 데 넘겨서 다른 나라 기술을 도와주면서 대만은 지키자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TSMC 전략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TSMC보다 조금 뒤져 있는 2등 정도의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2등급 중급 기술을 전부 일본과 대만에 보급을 시키면 삼성전자의 미국 매출, 삼성전자의 일본 매출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SMC는 왜 일본으로 갔느냐, 왜 미국으로 가느냐, 삼성전자 때려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내에서는 별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AI 인공지능 열풍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 지금 AI의 핵심 반도체는 우리가 살짝 비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당히 비껴 있고 SK 하이닉스도 HBM을 한다고 그러지만 저 마이크론이 더 첨단 기술을 앞서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HBM은 인공지능에서 아주 주류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격가지일 뿐입니다. 결국 GPU나 CPU 생산을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에 투자하고 거기서 앞선 기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TSMC의 그 독점적 지위가 너무 우월 차별화돼 있고 그 기술 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 TSMC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 반도체로서는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아픈 몸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통이다. 사실 이제 각국에서 보조금 주니까 TSMC가 각국으로 생산 거점을 넓힐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우리도 미국에서 빨리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보조금도 지금 TSMC는 미국서 보조금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메인랜드 중국에서도 받았어요. 작년에 보조금 받은 게 무려 6배나 늘으면 세계 최고로.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느냐?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첫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넷째도 기술 했는데 이 대목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그 경영 구조와 TSMC의 경영 구조를 비교했을 때요. TSMC는 대만의 독점 그 정부가 주식 다 팔아버렸습니다. 주식이 상당히 분산이 돼 있고 미국의 자본가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대만에 지금 모리스 체인이나 그 후계자들
현재 류더인과 웨이저자 이렇게 CEO 내려오는데요. 저분들은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독점적 재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지분은 거의 없는데 기술로서 그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기술로서 계속 승계를 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전 세계의 GPU, 인공지능 쪽에서는 AMD도 대만 사람, GPU도 대만 사람, 엔비디아도 대만 사람, 지금 TSMC도 대만 사람, 궁합이 착착 맞는 겁니다. 저런 인재를 많이 키워낸 그 결과가 결국은 TSMC의 오늘날의 성공 재력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꼭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오나가 경영을 해야 잘 된다. 그런데 오나가 경영하다 보면 초기에는 잘 될 수가 있는데 2대, 3대 넘어가면서 오나의 실력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TSMC는 계속해서 2대, 3대를 거쳐가면서도 실력자들이 계속 회사의 오나를 맞으면서 미래 비전을 열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혈연 승계가 아니라 기술 승계라는 게 TSMC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오너의 실력 얘기하시니까 국내로 돌아와서 재계 소식도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상당히 연계되는 소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달기까지 18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커머스의 거센 공세와 최근 힘 빠진 실적 속에 신세계 앞에 놓인 과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승진의 의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신세계 상황에서 정 회장이 회장으로 등판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해를 못하는 좀 해석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해석이 있습니다. 어렵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용진 그 이제 회장 되신 분, 저분이 최근 18년간 경영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경영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왜 총괄회장으로 회장으로 총수로 승진시켰을까?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최근 한 몇 년간 전혀 공식적인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정 회장이 회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은? 언제 했죠?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말씀하신 유심히 것처럼 지켜봤는데. 이명희 회장을 대신해서 뭐 좀 뒤에서 그림자처럼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명희 회장이 수년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뭐 건강상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현대 자동차의 정몽구 회장과 어떤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뭐 발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뭐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신세계를 두 쪽으로 나눠서 신세계는 딸 정유경 씨에게 또 이마트는 아들 그 정용진 씨에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왜 회장을 시키느냐? 그러다면 정유경 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주식이 단 한 푼도 없어요. 결국은 이명희 회장의 이제 남아있는 주식을 어디 승계하느냐? 그게 실질적인 오너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자, 지금 가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정용진 회장의 승진과 관련해서 이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축하의 성명도 아니고 매우 이례적인데요. 지금 회장 승진할 때냐, 이마트 주주에게 사과하라. 이마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최근 수년간. 그다음에 정용진 회장은 부회장 18년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한 번도 등기이사에 이름 올리지도 않았어요. 책임 경영이 이게 잣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들 계속 그 등판시키고 팽하고 또 등용했다가 자르고 하는 얘기를 책임 경영과 거리가 멀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회장이 됐으면 우선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서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런데 최근에 신세계 건설이 거의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입금 해소부터 하라.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사업적으로 실패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새로 한 일마다 계속 실패를, 물론 뭐 성공한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재계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만지면 전부 적자가 난다. 제주 소주를 비롯해서 피에로 쇼핑, 부처, 쇼앤텔,
지금은 영랑호 리조트까지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마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 이마트가 이병철 회장이 만들면서 한국 제1등이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어머니를 거쳐서 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쿠팡에 밀리고 또 다른 롯데에도 밀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장 승진 자체는 회사 내부 사정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승진에 대한 축하보다는 책임 경영, 또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밸류업 대책을 내어놔야 된다. 뭐 그런 소리가 지금 투자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주총에서도 뭐 정용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안건으로 오르지가 않았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밸류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